간헐적 단식 일반인 기준 어떤가요?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거는 이제 거의 정설이에요. 근데 이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좀 있으신 분인데 갑자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다고 하루에 뭐 16시간, 18시간 단식을 해버려? 요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 재수 없으면. 근데 젊고 건강한 사람이면은 시도해 볼 만하고, 처음부터 바로 굶지 말고 새끼 드셨던 분이면은 2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 먹었다 2끼 먹었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하루 한 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 몸에 좋은 이유가 뭐냐? 내장을 쉬게 해준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디빌딩을 할 때 하루에 4-5끼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단백질을 보통 150g에서 200g 정도를 먹어야 돼요. 근데 3번에 먹으려면 한 끼에 50g씩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한 40g 정도까지는 소화 흡수를 하는데 좀 효율적인데, 40g이 초과되면은 한 번에 소화 흡수하기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100% 팩트까지인지는 몰라. 어쨌든 헬스 업계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40g씩만 먹자, 한 끼에. 근데 내가 40g으로 하루에 200g 단백질을 채우려면은 하루에 5끼를 먹어야 되는 거죠. 40g씩 5번에 나눠서. 이것도 결국 내 소화기관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한 번에 단백질을 100g을 때려 넣으면은 내 소화기관이 그걸 소화시키느라 힘들잖아. 간하고 신장도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논아서 조금씩 먹자. 이것도 결국 우리 소화기관을 편하게 만들어주려는 방법인 거고, 반대로 하루에 한 끼만 좀 야무지게 먹고 내장기관을 한 18시간 혹은 뭐 20시간 정도까지도 휴식을 주는 거야. 이것도 내장기관한테 휴식 시간을 주면서 내장기관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 다식도 간헐적 단식도 중요한 건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거, 부담을 주지 않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신한테 어떤 게 맞을지는 해봐야 알아요. 어떤 사람은 소식 다식이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헐적 단식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끼 먹는 분들 좀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 반대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새끼 왜 저지랄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용찬우가 뭐가 문제냐면, 항상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사람들한테 관철시키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가 반대하는 의견을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와서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치부해버려. 헬스 보충제 같은 이야기도 그렇고. 헬스 보충제도 나쁘지가 않아.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아. 근데 아주 나쁜 경우, 막 발암물질이 들어있었다, 성분을 사기쳤다, 이런 걸 들고 와서 헬스 보충제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는 사람들의 지지를 당연히 얻을 수가 없죠. 근데 헬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단백질을 150g을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150g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보충제를 먹어야 돼. 간헐적 단식만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기 어려우니까 하루 한 끼만 먹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오히려 프로틴 보충제를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간헐적 단식할 때 커피 괜찮아? 커피가 거의 의무적입니다, 간헐적 단식할 때. 보통 저기 카니보어하고 케톤식하고, 아무튼 간헐적 단식하고 그다음에 단백질 많이 먹어서 몸 건강 끌어올리는 거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식주의가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었잖아, 옛날에.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근래에 많이 밝혀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 같이, 몽크 같이 채식 위주로 많이 하는 분들의 건강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았다, 평균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물론 스님이나 몽크들이 야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변인이 있어서 그게 확실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2010년대 이후부터 채식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 사람들의 건강을 또 체크해 보니까 좋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채식주의가 건강에 좋다는 거는 이제 정설이 아니죠. 그러면서 나온 게 오히려 이제 카니보어식 같은 거예요. 오히려 육식주의를 해. 육식주의를 한다고 해서 육식만 먹는 건 아닌데, 정제된 탄수화물 혹은 복합 탄수화물을 최대한 피합니다. 그러니까 야채하고 고기 위주로 먹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하고 단백질, 지방,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는 거고, 이게 더 건강에 좋다는 게 이제 요새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요. 대두되고 있어.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설로 왔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니보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특히나 이
동양인들, 극동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혈당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놈들은 인슐린 호르몬이 잘 나와. 그래서 혈당이 팍 뛰어도 팍 조절을 해. 근데 극동아시아인 같은 경우는 혈당이 팍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그걸 조절을 잘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중에서, 특히 어머님들 중에서 당뇨가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막 되게 위험한 당뇨 말고 당뇨끼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새 그 손가락에 구멍 내서 피 나와서 혈당 치수 재는 거, 그런 거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개발이 많이 됐고 많이 팔리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인들은 탄수화물을 한 방에 많이 먹는 게 건강에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은 오히려 맨밥, 고구마, 감자, 무슨 과자, 라면 이런 걸 안 드셔야 돼. 물론 이런 걸 안 먹을 바에는 난 살지 않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선택이야. 근데 그게 건강에 좋다고 우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만약에 엄마 밥이 건강에 좀 안 좋을 수도 있대, 엄마 당뇨기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거부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제 우리 엄마든 우리 할머니든 우리 아빠든 난 대화가 불가능해. 나는 무조건 팩트로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난 이러겠지. 엄마, 한국인은 밥심이 맞는데 밥을 너무 많이 드시잖아. 엄마 체격에, 엄마 나이면은 하루에 밥 반 공기씩 먹어야 돼. 한 끼에 반 공기씩. 이러면은 엄마가 또 못마땅 이러지. 한 공기 뚝딱 비워야지 힘이 나는데. 근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밥을 한 공기 뚝딱 비워서 힘이 나는 거는 일시적인 거. 정제된 탄수화물을 만빵 때려 쳐먹으면은 혈당 수치가 빵 올라가죠. 이때 잠깐 힘이 나면서 이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혈당이 빵 올라오고 나면은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빵 떨어뜨려. 그리고 나면 힘이 빵 떨어지면서 잠이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밥 먹고 나서 한숨 자야겠다 막 이런 게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물론 습관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직 소화가 덜 됐는데 자는 것 자체도 건강에 존나게 안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뇨기가 있는 어르신이 밥을 한 공기를 만빵을 드시고 소화가 채 되기 전에 1시간 이내에 잠을 주무신다. 그러면은 그냥 내장한테 약간 북두의 권을 갈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장, 소장, 간, 신장. 성대 쪼여서 기침났어. 내장기관한테 뒤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셔야 돼. 이걸 욕을 얻어먹든 뭐 엄마한테 막 잔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소리를 얻어듣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당뇨기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트레이너 생활할 때니까 15년 전부터 얘기했겠구나. 15년 전부터 얘기했어. 엄마 그렇게 밥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뭐 우리 엄마가 그랬어.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또 다이어트 하신다고 굶어. 자기 이제 저녁을 안 먹겠대. 그리고 밤 10시에 뿌시락거려서 거실 나가보면은 양푼이에다가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밥 한 2공기 3공기 분량을 막 먹고 있고, 그 왜 먹냐 이러면은 손이 떨려서 잠이 안 와서 그런다 막 이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변명인지 아시죠? 손이 떨려서 잠이 안 오면은 밥을 반 공기만 먹으면 되잖아. 굳이 양푼이에다 2공기를 덜어 넣어서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알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반 공기만 먹으면 되지 왜 2공기를 먹냐고. 이러면 우리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너하고는 진짜 얘기를 못 하겠다고. 나도 마찬가지. 엄마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엄마는 같이 붙어 있으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떨어져 있으면 사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싫어하겠지만 엄마 아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오히려 뭘 드셔야 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닭가슴살을 드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히려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헬스 보충제를 드셔야 돼. 왜? 근육이 떨어지고 전체 식단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으시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단백질, 고기 하면 무슨 생각하세요? 소화 잘 안 된다. 밥이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그래서 건강이 계속 씹창이 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고기가 있는데 뭐? 닭가슴살. 단백질 보충제, 감미료 안 넣은 거. 요걸 드시면 소화 잘 되고 단백질을 보충을 하실 수 있어. 헬창들이 처먹는 걸 죄송해요. 헬창들이 처먹는 걸 드셔야 돼. 어머니 아버지들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고기 하면은 삼겹살 떠올리고 무슨 제육볶음 떠올리고 삼계탕 떠올리고 이러니까 무거운 음식. 아우 고기는 너무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흰 밥에다가 김치 같은 거 얹어가지고 콕 먹으면은 막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먹던 거라 맛도 있고 힘도 나고 이게 건강을 지금 개 조지는 거예요. 오히려 20대 때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도 돼. 그때는 신장도 뭐 위장도 간도 튼튼해서 좀 쳐 먹어도 돼.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게 드시면 안 돼. 나이가 들면 닭가슴살 같은 거 헬스 보충제 중에서 감미료 없는 거 이런 걸 드셔야 돼.